네, 그럼 오늘 이 주도주의 공백을 누가 메웠을까요? 오늘의 테마, 오늘의 업종은 통신장비, 6G 쪽이었습니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새해 첫 경영 행보로 6G가 꼽혔기 때문인데요. 바로 전일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리서치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삼성 리서치의 경우에는 글로벌 R&D 허브이자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연구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곳에 방문한 이재용 회장은 6G 통신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했고요. 국제 기술 표준화 전망, 그리고 6G와 5G 어드밴스드 등 4세대 통신 기술 트렌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많고 많은 사업자 중에서 새해 첫 경영 행보로 통신, 6G 네트워크를 선택을 했을까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6G가 2030년부터 상용화된다면 전 시장에서의 필수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 기본 아이템이다라고 판단했고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예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6G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꿈의 기술입니다. 이론상으로만 따져놓고 봤을 때는 최고 속도가 1초당 테라비트를 보여주고요. 이거 다시 해석하면은 1초당 1000기가비트를 보낼 수 있는 속도라고 해요. 이론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5G 최고 속도 대비 무려 50배나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125기가바이트의 영화를 다운받는다면은 현재 5G 시대에서는 한 50초가량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향후 6G 시대에서는 단 1초 만에 다운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럼 단순히 통신 서비스만 빨라져서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앞으로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인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XR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6G가 필수로 수반이 되어야 되고요. 이걸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번에는 사실 최근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다며 투자에 있어서 더 과감하고 치열하게 도전할 것이다라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더불어 6G 상용화를 위한 저궤도 위성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저궤도 위성과 관련해서도 사업을 더 확장하겠다라는 포부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픽한 6G 관련주들이 뜨겁게 움직였습니다. 하나의 대장 테마였죠. 오늘 장 마감 보시면은 RFHIC가 5.2% 상승한 18,62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실제로 RFHIC, KMW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있죠. KMW도 오늘 15% 넘는 급등을 보여줬고요. 솔리드 9% 넘는 상승, 그리고 센서뷰의 경우에는 오늘 다소 시총이 좀 가벼워서 그런가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24% 넘는 급등을 보였어요. 반면에 아직 좀 반응하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 관련주인데요.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앞서 봤던 통신 장비주만큼 많이 오르진 않았죠. 인텔리안테크 대표적인데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최근 새네 개 주인 컨택은 4% 오름세, 세트랙 I와 AP성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긴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반도체 2차 전지 주도주 자리를 메운 6G 테마주, 이번에는 믿어봐도 괜찮을지 변영인 대표님, 저에게 한 차례 슬픔을 가져다 줬던 통신 장비잖아요. 5G 기다렸는데 결국 랠리를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발 그 수혜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우선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3분기였죠. 지난해 3분기에도 미국에서 5G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리그 경기장에도 설치를 하고 대형 시설, 쇼핑몰에도 대규모 이 5G 이 기지망을 구축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그때 당시에도 5G 관련주, 6G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실적과 연동되는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좀 없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 2년, 3개년간 그동안 이 통신 관련 장비주에 대한 어떤 이 호조,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 추이도 다 봤을 때 지금 이 주봉상의 주가도 고점 대비 저점의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이어진 점, 이 부분은 투자자의 어떤 신뢰성이 좀 크게 훼손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의 6G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이 관심도, 이 부분은 삼성의 AI 전략의 어떤 연장선상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된 기술들이 좀 더 진일보되고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투자라든가 인프라들이 좀 구축되는 어떤 시점에는
실적과 연동될 수 있는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상승분, 뭐 옵티컬이라든가 센서부, KMW가 좀 강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좀 더 컸고 그리고 오늘 이후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는 것은 일단 일회성 어떤 이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저는 판단해봤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뒤를 업고 다시 6G 통신 장비주들이 상승 랠리를 지속하기에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이다라는 의견인데 그 외를 놓고 봐도요. 2024년 그래도 통신 장비주 작년보단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큽니다. 통신 장비 들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접근해 봤을 만한 리포트 하나증권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통신 장비주 이제는 보유자가 유리한 게임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최근에 발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그동안 5G 쪽에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투자를 미룰 수 없다. 올해는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골자였습니다. 2024년 말에 6G 레디 장비 공급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국내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2019년의 경우에는 가입자당 한 8GB에 불과했던 인당 트래픽이 3년의 경우에는 16GB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트래픽은 증가하는데 이를 받쳐줄 만한 투자는 진행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국내와 해외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다면은 5G 투자가 전무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래픽은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5G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항상 품질 불만들이 가해졌었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될 이벤트 중에 하나가 올해 국내와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3.7GHz 할당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통화 품질 차원에서의 추가 주파수 할당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와 관련해서는 통신 장비주들이 또 한 번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증권은 분석을 하고 있죠. 2018년 이후 6년 만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기대도 큰 상황인데 앞서 삼성전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변영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벤트라던가 개선될 만한 요인, 투자라는 포인트가 더해진다면은 우리 통신장비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단기보다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성우 이사? 과거와는 달라진 면부터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까지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LTE에서 5G로 넘어올 때 시기는 통신 장비 같은 경우가 하나의 업체에서 만들고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망 같은 경우도 한 개 업체가 호환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트렌드가 넘어온 게 오픈랜이라는 점입니다. 장비 업체와 기타 소모품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컨소시엄에 속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호환이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의 전환기 대비해서 통신장비주들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증대 같은 경우는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구현하게 되면은 실제 통신장비 같은 경우도 매출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6G는 그 저궤도 위성 부분의 레퍼런스를 갖춘 기업과 함께 통신장비 기업도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데 LTE에서 5G로 넘어오는 단계만큼의 그런 장비의 매출은 증가할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 우리가 과거에서 봐오던 장비주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트렌드 안에서는 차라리 위성통신과 관련된 부분을 통신과 연결해서 보시는 게 낫겠고요. 그 다음에 오픈랜 컨소시엄에 속한 기업들을 최소한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대세주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변용인 대표, 이 6G를 선점하려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통신량을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통신 품질을 좋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서 AI라던가 로봇 사업이라던가 자율주행 여러 가지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주안점이잖아요. 그럼 시선을 통신 장비에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 산업으로 퍼뜨려보는 게 훨씬 더 투자 관점에서는 나을까요? 일단 6G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구현이 되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도입해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야 될 때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다만 삼성이 이번 CES 2024에서 AI 전략을 발표했고 여기에 관련된 산업과의 어떤 연장 그리고 여기에 연결성을 갖고 있고 확장성을 좀 갖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답은 여기서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업에 관련된 기술 고도화를 수반해 나가면서 향후에 5G 시대 이후에 6G와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이 수직이 착륙기에 대한 어떤 이 이동 경로를 좀 이동 경로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통신의 어떤 기술 체계가 좀 고도화돼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숙제를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당장 가셔야 될 수 있지는 않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본다면 저는 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질 수는 있다. 다만 이 통신주의 어떤 이 반영 효과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는 단순한 기대감만 좀 수반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 부분을 좀 경계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봤다면 그렇다면 6G와 향후에 연결될 수 있는 사업군에 대한 관심도 뭐 모빌리티라든가 전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 섹터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실제로 오늘 투자자들이 이 통신 장비주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를 통해서 어떤 산업으로 뻗어갈 것인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바로 어제 로봇주를 들썩이게 했던 이슈가 있었죠.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요. 기존 사업 강화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M&A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이번 CE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M&A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실제로 굵직한 건들이 있긴 했지만 이번에 또 한 번 다시 강력하게 언급을 한 거거든요. 최근 삼성전자의 투자 행보를 보시면 저희가 앞서 6G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산업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AI, 디지털 헬스, 핀테크, 로봇, 전장 분야에서 3년간 260여 개 회사의 벤처 투자를 진행한 바 있었고 또 지난해 11월의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주도할 미래 사업 기획단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M&A 이야기가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M&A 한 게 무엇이 있지?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건이 있으니까 로봇 사업을 다시 또 검토해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브리봇이 장중에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럼 삼성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의 종가 어땠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뭐 대표적으로 로봇도 있고요. 보핏 관련주도 있습니다. 좀 혼조 양상을 보였네요. 어제 올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브리봇, SPG는 상승을 다시 하루 만에 반납을 했고요. 인탑스의 경우에는 강보합, 이렌시스는 5.5% 상승에 그쳤습니다. 앞서 이성우 이사는 통신 장비주 좋긴 하지만 크게 기대할 바는 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다시 삼성전자가 투자할 만한 혹은 M&A 먹거리로 가져갈 만한 종목을 이렇게 미리 발굴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기업은 M&A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삼성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해서 M&A를 추진을 할 때 자율주행을 놓고 하만,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의 확장을 위해서 이매진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통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었죠. 지분 인수 케이스가 있었는데 수직 계열화 같은 경우가 이루어졌고 삼성의 핵심 사업과 가장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쪽을 인수를 한 거고요. 나머지 기업 또한 공통 분모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 안에서 반도체 사업을 놓고 추가적으로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쪽은 AI 쪽,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입니다. 이 부분은 6G의 확장과 함께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사업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AI, 그 다음에 더해져서 자율주행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기업 대상으로 M&A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AI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 SDS와 협업에 확장을 한 엠로한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를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삼성전자가 축포를 쏘아올린 통신 장비주 그리고 앞으로 기대된 M&A를 정면 돌파로 담아봤습니다. 그럼 내일장 또 여러분들의 돌파를 위한 종목을 발굴해 드려야 되죠. 이성 이사님, 네. 앞서 전반적인 뷰를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이 주인공일까요? 저는 그 오픈랜이라는 언급을 드렸고 6G 확장은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오픈랜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솔리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래 같은 경우도 대량으로 수반이 된 상황이고 보통 과거의 패턴들을 대입을 해봤을 때 오늘의 거래를 수반한 기업 같은 경우 솔리드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이 한 차례 나오고 나서는
단기적인 전고점 수준까지는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일 초점을 맞춰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반등 관점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6,800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 정도 가격 같은 경우도 돌파가 가능합니다. 한 5% 정도의 수익을 확보하는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오픈랜이라는 키워드로 슬리드를 공략했는데 그렇게 길게 보진 않으셨어요. 수익을 좀 짧게 보면서 목표 주가 6,800원으로 내일장 시가 공략주 선정해 주셨고요. 변영인 대표의 내일장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저는 4x4를 준비해 봤는데 오늘 일부 상승폭이 좀 더 제한되는 흐름들 좀 보여주면서 좀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좀 반납됐던 흐름들. 2시 기점에서 하방 압력을 좀 더 키우면서 5.5%대 마감을 좀 했는데 내일 시초가에 대한 어떤 영향들 이 부분은 지금 241선 아니 241선이 한 12,000원대를 좀 지지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2월 2일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XR의 구현 방식에 이 최대 수혜주는 이 초고화질 컨텐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제작 여건들 내지는 관련한 어떤 XR 글라스의 어떤 판매 이후 여기에 연동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주 등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4x4는 좀 일회성이라기보다는 XR 사업의 생태계 확장 관점에서 주목해 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다만 내일 12,000원대를 좀 이탈한다면은 12,000원 미만에서는 바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는 10,000원에서 11,500원 구간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판단해 봤고요. 저는 목표가 16,900원 그리고 손절가 11,7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4x4가 내일장의 시가 공략주입니다. 오늘의 핫 이슈를 가지고 내일의 돌파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